안녕하세요. F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일본에서 태양광 대규모 확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업종이죠. 이 태양광 업종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참 많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만 반등 참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유럽 재정 위기로 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업종이 있다면 그중에서 단연 이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 업종에서 유럽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축소된다라는 것은 매출과 바로 직결이 되겠죠. 이 태양광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바로 업황부진 혹은 업황 바닥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는데요. 이제 조금씩 업황에서 이 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은 태양광 산업 부분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소재 산업이나 혹은 광전지 기판 산업, 셀 모듈 산업이나 발전소 설치 사업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산업은 단연 이 소재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광 대장주로 잘 알고 있는 이 OCI 역시도 태양광 대장주죠. 세계 수준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데요. 폴리실리콘 아마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에는 OCI가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도 함께 떨어지게 되겠죠. 즉,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폴리실리콘 가격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운됐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에서 봤을 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광 업종을 봤을 때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수요의 측면부터 좀 볼게요. 수요 측면 보면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표면적이 넓은 게 좋겠죠. 즉 땅덩어리가 넓어야 훨씬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크게 발달할 수는 사실 없는 구조에 있다라고 봤을 때 유럽 시장 내지는 이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특히나 이 태양광은 보조금 정책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설치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부담스러워서 설치를 못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했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태양 정지 산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역시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 태양광 소재들, 특히나 수요가 이렇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중국 시장에서 많아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가가 하락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불어서 이 유럽 시장의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재점화가 되면서 보조금 지원 정책 축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당연히 태양광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겠죠. 다행히도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 일본에서 이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드리겠다라는 태양광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일본은 사실 전체 태양광 시장에서 5위권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이요. 독일과 이탈리아 보조금의 거의 2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한 11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이 소식이 태양광 업종에게 상당히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업종은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게 위에가 살짝 잘렸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작년까지,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가가 이제 바닥이다, 바닥권에서 반등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사이에 폴리실리콘 가격만 70%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독일에 있었던 한 태양광 관련 전시회를 통해서 이 글로벌 태양광 1위 기업인 중국의 썬텍이 태양광 모듈을 반값에 떨이로 팔았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태양광 쪽에 이 공급 과잉의 늪이라는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요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건데 OCI 주가 흐름입니다. 올 초반부에 이 워렌 버핏이 태양광 투자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반등을 했었죠. 자, 하지만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불거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이슈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수급, 모멘텀인데 이 태양광 업종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모멘텀까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해당되냐?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바닥권 반등은 기대감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태양광은 결국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이 함께 살아나야지 수요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일본의 신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태양광 업종을 전략을 잡고 들어가실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 훨씬 더 유효하겠고요.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은 조금 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해소되는 것 먼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한 가지 호재가 나왔었던 업종이죠. 태양광 관련된 이슈 함께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득선 카페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